예전에는 다산을 많이 해서 집안에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일일이 우리 아이들을 신경 쓰고 또 챙기기도 참 어려웠었는데요. 요즘에는 아이들 많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명이나 또 두 명 정도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관심이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아이에 비해서 어떨까 또 비교도 해보고 우리 아이가 어떤 면에서 또 뒤처지지 않을까 또 많은 또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잘 관찰해 주시고 보시는 부모님들 사이에서 최근에 많이 또 회자되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은 바로 성조숙증입니다. 성조숙증은 또 이 진성과 가성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진성 성조숙증은 시상하부 뇌하수체의 성선축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선상이 일단 조기에 성숙되는 걸 특징으로 하는데 이런 기질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를 가성이라고 하고요. 이 2차 성징이 발현되는 것은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자 아이들의 경우에는 주로 가슴 조직의 발달, 그래서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도 가슴이 아프다고 하거나 아니면 몽우리가 잡혀서 약간 딱딱해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경향을 또 보이거나 이 생식기에서 냉이나 대하 같은 그런 물질이 조금씩 발견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런 경우 외에도 얼굴에 여드름이 슬쩍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보통의 여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2차 성징의 발현이고요. 또 남자 아이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소리가 약간 좀 변성기에 비슷하게 변한다든지 아니면 음모가 생긴다든지 또 아니면 또 약간 그 겨드랑이 냄새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또 얼굴 여드름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고환의 발달도 또 하나의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조숙증은 우리 아이들에게 왜 찾아오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뚜렷한 원인을 아직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조숙증을 보이는 아이들을 한번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이 아이들에게 비슷한 공통점이 나타나는 걸 관찰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비만한 아동, 뚱뚱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위험도가 훨씬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아이, 그리고 또 일반적인 유전적인 경향,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원인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또래에 비해서 무척 우리 아이가 키가 큰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시기 남들보다 조금 천천히 커야 될 시기에 확 커버리고 갑자기 크지 않고 성장이 둔화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성조숙증이 또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비만 아동의 경우에 훨씬 더 그 발생률이 높은데 어찌되었거나 어떤 원인이건 간에 우리 아이들의 어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밸런스를 깨는 요인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또 먹거리에 관해서는 성호르몬을 자극하는 그런 먹거리 종류가 일반적인 고콜레스테롤 물질들, 육류라든지 기타 물질들이 또 또 계란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먹거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농축산물을 우리가 기를 때 어떤 항생제라든지 생장 촉진제 이런 거를 과다 사용하게 되면 이걸 섭취하는 사람들이 몸에 또 축적이 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먹거리의 사용부터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또 어떤 인공적인 그런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 같은 경우에는 비만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이 호르몬 장애를 또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정말 아이답게 이런 자라는 환경이 무척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가 비만하다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식생활 개선부터 시켜주셔야 되고요. 많이 뛰어놀게 하고 운동도 시키시고 또 알아서 과자류나 이런 안 좋은 것들은 당연히 피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금 비용이 되시겠지만 특히 약간 위험한 또 그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식품을 좀 골라주심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조금 더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최근에는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아이의 당연히 신체나 또 마음의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성조숙증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스트레스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무척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받는 그런 스트레스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짜증으로 아이에게 그것이 표출되게 되고 아이의 몸은 또 그거를 받아내어서 신체화 증상, 어떤 성조숙증이라든지 이런 밸런스가 깨진 증상으로 많이 보여지는 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소화 비만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시급히 또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일단 우리가 성조숙증이 어떤 호르몬 수치가 많이 높다고 할 정도가 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양방에서 하시는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그런 치료를 받는 걸 겸하셔도 괜찮으시고요. 그 다음에 한방에서 또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소화 비만과 또 소화 스트레스성 질환인데요. 이것은 곧 우리 아이들의 성조숙증과 더불어 소화의 성장하고도 또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또 우리가 어른들께서 소화 비만을 어떻게 한방에서 치료가 잘 될까라고 하시는데 제가 임상에서 치료를 해보게 되면 성인보다 훨씬 더 효과가 빠르고 또 잘 따라와 주는 게 소화 비만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서 엮이는 게 많은데 아이들은 거기에 비해서는 어떤 관계가 굉장히 어른에 비해서는 약간 단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 비만을 치료해 보면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체질 문제를 언급해 드릴 때 말씀드렸던 각각의 체질별 좋지 않은 점이나 또 모자른 점 이런 거를 채워주면서 소화 비만을 접근하시면 소화 비만은 굉장히 한 2, 3개월 내에 정말 빠른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스트레스성 질환은 일반적으로는 그 양인들에게 주로 많이 오는데요. 소아 양인들의 스트레스성 질환은 또 한약 치료와 아니면은 교정 치료 이런 걸로 충분히 많이 호전되실 수가 있으니까 뭐 살은 빼면 되고 스트레스는 안 받으면 되지라고 그냥 치부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그것뿐이 아니고 수반될 수 있는 성조숙증 이런 문제가 아주 잘 해결될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조숙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환자분들 또 많은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또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도 하시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질병이 많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을 해주시면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질병을 미리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오늘 성조숙증에 이어서 소아 성장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